딱 반발 더 깊게 들어가는 뉴스 프레스룸입니다. 새해를 맞아 스포츠용품 이 판매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띄는 건 요가복 등의 의류 매출이 290% 늘고 수영복 매출이 50% 늘 때 헬스 보충제 매출이 350% 늘었다는데요. 뭘 자꾸 좀 먹어서 근육을 만들기보단 일단 열심히 운동하는 게 먼저라는 거 강조해 봅니다. 오후 3시 지금 이 시각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리부터 만나보시죠. 나경원 전 의원이 자신이 당대표 불출마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정해진 건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는 건데요. 다만 당권 조정을 하면 반윤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찍힌다고 찍혀지나요? 라면서 마이웨이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 쏟아진 나 전 의원 발언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지난해보다 7,000%가 넘게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코로나19 규제 완화에 따른 결과인데 이 대표 관광지인 제주도 대신 이 동남아, 일본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여행객이 급증했습니다. 국내 한 여행사의 예약 현황 분석 결과 이 동남아시아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30%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신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법정에서 70세 고령의 나이에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밝혔고 검찰은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재판부가 보석 결정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이르면 오늘 늦으면 결정까지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큐시트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민지숙 기자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아이템은요. 이재명 소환 날 쌍방울 김성태 태국서 검거입니다. 이 검찰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첫 소환 조사를 받았죠. 이 조사 밤 10시 반까지 거의 12시간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밤 늦게 나온 이재명 대표 전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시각까지 검찰청사 앞을 지키고 있던 이 지지자들과 또 반대 시위대의 함성에 이재명 대표 입장을 밝히려다 잠깐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어젯밤 검찰청사 앞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이재명 씨, 고개 숙여! 닥쳐! 야! 고개 숙여! 이재명은 죄가 없다! 왜 쫓아내요, 저기? 일거리를 듣고만! 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 검찰 현관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100m 정도를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던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차에 올라탄 뒤에도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손을 흔들면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어제 조사를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 누군가가 이 대표를 향해 뭐 쫄았느냐 뭐 이런 표현을 네. 써서 이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여기에 능청스럽게 반응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진짜면 보소! 자, 오늘 대전 그분이 강림하셨네! 자,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으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쫄았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샷! 샷아!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 어제 검찰 조사에 응했을 때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굉장히 좀 여유가 넘치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이거 보면 이재명 대표 혼자만 나온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정말 구름 같은 인파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강재묵 기자 예.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어제 뭐 40명이 넘게 왔다. 무슨 뭐 병풍이냐 뭐 이런 비판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저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 36년지기 최측근으로 유명한 이 정성호 의원의 모습이 지금 함께 안 잡힌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정 의원이 거리두기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이에 당사자인 정 의원이 오늘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역시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안 가도 또 예. 이재명 대표가 또 이심전심으로 제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그냥 의연하게 해라.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 병인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예. 잘 대처해라.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뭐 예. 제가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당과 뭐 당 대표를 분리해야 된다, 예. 뭐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예. 뭐 이재명의 측근인 정성호가 그렇게 얘기해서 준열이냐 정성호 네네. 저한테 어떤 분이 손절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지 끝까지 옹호하고 응원할 사람은 정성호일 거다. 당 대표가 의연하게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잘 대처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지 이게 당과 대표가 분리될 수 있는 사안은 또 아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의리나 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분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전 누굴 잘 떠나거나 제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 직접 듣고 오셨지만 이 개인 일정으로 못 갔지만 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검찰 출석 직전까지도 저렇게 포토라인에 서는 직전까지도 이 직접 이 격려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이어 설명하면서 이 거리두기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이 대표 어제 보면 12시간 가까이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근데 민지숙 기자 네. 그 검찰 조사 어제 밤까지 받고 또 오늘 바로 일정이 또 있더라고요. 이 대표. 맞습니다. 조사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아침부터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자신의 지역구를 찾았는데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검찰에 대한 맹비난 이어갔는데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표 모습 보고 오시죠.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정권의 폭정과 정권의 무도함에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우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 뭐 무도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사실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말을 아끼다가 꾹 참다가 한번 빵 터뜨리듯이 얘기하고 또 참다가 한번 얘기하고 이랬거든요. 이제는 약간 뭔가 정면 돌파 이 계속 이런 말하는 이 비판하는 검찰이랑 맞대응하는 스탠스 이어가는 걸까요? 일단 어제가 분기점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당 그 의원들이 한 40여 명, 지도부 포함해서 40여 명이 오고 지지자들 오고 그리고 한 9분 동안 2,300자를 읽었잖아요. 네. 그 내용에는 이를테면은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소환을 하면서 상당히 이게 이제 정치 탄압이다, 정치 검찰의 덫이다, 뭐 이제 함정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당이 같이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명확하게 그게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거를 명확히 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이제 앞으로도 사안사마다 어필을 할 텐데 네. 다만 매번 물어볼 때마다 이걸 답을 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프레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사법 리스크에 거기에 꼭 갇히는 거니까 네. 내고 싶을 때 정말 내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계속 내면서 뭐 민생에 좀 더 이재명표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 어제 답정 기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기소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 검찰 실제로 이재명 대표 기소하는 걸로 좀 방침을 세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재묵 기자.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뭐라고 또 진술을 했길래 어제 조사받고 오늘 뭐 기소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걸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이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이 기소 정리할 이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있었던 이 진술 과정에 대해서는 이 대표이 미리 준비한 이 답변서를 내고서는 제출하고서는 이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A4 6장 분량의 답변서를 미리 좀 준비해 와서 제출을 한 건데요. 네. 또 이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이 더 말할 것이 없다. 이 의견서로 그러니까 진술서로 제출한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며 이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이재명 대표의 이게 태도 논란 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사실 무근이다라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이 준비한 답변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한 게 이 진술을 거부한 건 아니다라는 뜻인데요. 그럼에도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걸 두고 민주당은 언론사와 검찰이 손을 잡고 만든 그림이다 이렇게 역공을 했습니다. 이 해당 기사에서는 이 검사의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답변한 내용이 조금 상세하게 등장하거든요. 네. 이게 검찰이 흘리지 않으면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공무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하고 그게 아니라면 해당 언론사와 검찰이 뭐 같이 조사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검찰이 자꾸 왜 공소 사실이라던가 혐의를 자꾸 흘리냐,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흘리는지 취재를 하는지 그런 뭐 일단 언론사 각사가 입장에서 나름대로 취재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제 검찰의 첫 이제 대면이 이루어졌었는데 어느 정도 서로가 가진 패가 좀 까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일관되게 광고를 유치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개인적인 이득을 획득하는 건 아니다. 네. 라는 이제 논리로서 이제 이걸 반박을 했고 검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 광고 유치를 명목으로 해서 실제 인허가권을 대가로 줬다. 대가성이 있다. 이 대가성이 있다는 건 결국 제3자 뇌물죄의 가장 중요한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제 상당히 이제 다툼을 벌였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6시까지 아마 이재명 대표가 6시까지 조사 끝내라. 나는 그때 나가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시쯤에 검찰이 뭔가 문건 하나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문건은 기존에 이제 두산건설과 성남시청 간에 가진 문건이 아니라 네이버하고 정진상 씨가 서로 교환했던 문건이라고 그러는데 서로의 요구사항들을 적어놨던 거란 거죠. 즉 네이버가 새로운 제2사옥을 짓는데 그 편의시설로 해서 이제 이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를 갖다 뚫는 게 굉장히 민원이었어요. 네. 그 민원을 해결해 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한 40억 정도로 오는 것들. 이 내용들이 담긴 이 문건이 제시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재명 대표가 아니 이걸 정진상 씨가 이걸 했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데 정진상 씨가 결국은 이걸 이 합의를 했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지난번 그 성남FC 전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 성남FC 문제는 정진상 씨하고 다 논의해서 해라. 네. 정권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제3자 뇌물죄 혐의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의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아마 그래서 이 대표도 나와서 기소는 뭐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네. 검찰이 그 정도의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미 틀을 짜놓고 있는 게 아니냐, 아마 그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사실 검찰이 기소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검찰 이 소환 조사를 받기 전부터도 결국은 기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었는데 기소가 된다고 해도 불구속 기소랑 구속 기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지숙 기자.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인 만큼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무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요. 오늘 오전 박홍근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시죠.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도 법조계를 통해서 뭐 검토를 안 해봤겠습니까? 성남 FC 관련 사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무슨 개인의 무슨 그 어떤 부정한 돈을 받아서 뇌물로 착복하거나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도주라든가 증거 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장 청구로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쪽이 오히려 계속 방탄 얘기를 하면서 이 정국을 실제로는 무인기 등 본인들의 국정의 이 무능과 실수를 덮고 싶은데 이것을 방탄국회라는 이름을 내걸어서 오히려 정국이 그렇게 흘러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니 당대표만큼 이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 어딨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까요, 안 칠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네. 불구속 기소한다, 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또 하나는 다른 사건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딜레이죠, 시간 지연이죠. 이제 대장동 사건과 같이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뭐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논쟁적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클리어한 상황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뭐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부인하네 안 부인하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다 사실관계에는 이견이 없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도주 우려, 증거인멸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구속영장은 정말로 칠만한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거에 비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딜레마인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미 다 논리가 다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구속영장을 안 친다. 그럼 불구속 기소한다. 그러면 거봐 검찰이 증거도 제대로 확보 못하니까 무리한 수사를 했으니까 구속영장도 못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구속영장을 치면은 역시 답정너여서 구속하려고 지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다 준비돼 있어요. 민주당은. 사실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양쪽이 다 일종의 약속 대령 같이 지금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 경우의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근데 또 공교롭게 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재명 대표 어제 오전 10시 반에 들어가서 거의 어젯밤 11시, 12시간 동안 이 조사를 받는 그 가운데 어제 저녁이 거의 다 돼서 흘러나온 얘기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가 됐다. 이런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또 공교롭게 어제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청 안에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7시 반쯤 전해진 소식인데요. 김성태 전 회장 지난해 5월이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달 앞두고 싱가포르로 도주했습니다. 이후에 태국으로 넘어가서 무려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왔는데요. 어제 현지 시각으로 5시 반, 우리나라 시각으로 7시 반에 이 태국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잡혔을 때 모습인 거예요? 맞습니다. 지인들과 골프를 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 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방금 지금 보시는 모습이 태국에서 생활 중이던 이 김성태 전 회장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는 게 양선길 현 회장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빨간색 뿔테 안경에 머리를 굉장히 단정하게 자르고 있는 모습 저희한테 알려졌었는데 이 8개월간의 도피 생활 동안 머리가 굉장히 많이 기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알아볼 수 없는 저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이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 해당 현 회장과 전 회장 이 두 사람이 붙잡힌 건데요. 여기서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이 점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성태 전 회장 호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름이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이 화천대유의 자금 100억 원이 이 김성태 회장이 전 회장으로 있었던 이 쌍방울그룹에 흘러갔다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 화천대유 자금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이 거액의 수억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대신 내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사실 무근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이가 돈을 20억을 뭐 어디 변호사비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너 들어봤니? 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받았대. 녹음했어요. 자, 이 녹음을 가지고 녹취록이 있다. 이재명이 20억 받았다고 하는 말이 든 녹취록이 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가 한 말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돈 1억 기부 받아보려고 거짓말 하던 거 녹음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력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것 같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이런 말 하는 집단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된 의혹, 변호사비 대담 의혹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담당했던 이태영 변호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런 사람들이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이 사회 이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이재명 대표가 이권을 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도주한 게 지금 8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보통 도주를 하면 도주하고 바로 잡거나 아니면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못 잡는 상황이 굉장히 있는데 지금 8개월인데 잡았습니다. 강재문 기자. 어떻게 붙잡은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짧지 않죠. 이 수억 원대 도박을 하고 다니는 등 이 8개월 동안 이 황제 도피를 한 것으로도 전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이 추적의 결정적인 진전은 이 지난달 쌍방울 재무 담당 임원이자 이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인 이 소위 금고지기 김모 씨를 붙잡으면서입니다. 네. 이 태국 파타야에서인데요. 이 검찰은 이 김 씨의 이메일과 이 김 씨 이 연락처에 있는 연락처 등을 토대로 해서 이 김 전 회장의 소재를 점점 압축해 나갔습니다. 이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이 황제 도피 생활 이 자금줄 역할을 했던 여성 등을 비롯해서 이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주변인 역시도 수사에 이어갔습니다. 이 포위망을 계속해서 좁혀가다가 결국 이 김 전 회장이 이 검거될 당시에도까지도 이렇게 주변에 조력을 해주던 이게 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네. 이들 조력자의 꼬리에 꼬리를 계속해서 추적한 끝에 이 실마리를 잡았고 이 8개월의 도피 생활을 끝으로 결국 검거를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체포를 했으면 송환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언제 송환되는 겁니까? 네, 이제 체포가 됐으니 금방 한국으로 돌아올 것 같지만 이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 현지 법원에다가 이 송환 거부 소송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기간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저희가 아니 공교롭게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그 시각에 또 이 잡혔다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어제 또 나온 얘기가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 아들 성매매 의혹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경찰선에서 한 차례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한번 내려졌던 사건인데요. 네. 이 검찰이 최근 이 사건이 재수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의 아들 이 씨, 이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이 불법 도박을 하고 불법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당시 이 대표가 직접 이 아들의 성매매 사실은 없다라고 직접 해명을 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공안이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작년 수사를 마무리할 당시에도 이 상습 도박 등의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불구속 송치를 앞서 한 차례 좀 넘겼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판단이 한 차례 마무리됐었던 이 상습 도박 등 혐의에 대해서도 이 보완 조사를 하라 이렇게 추가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 이 아들 건도 그렇고 아니 왜 다 경찰에서 불송치로 결정이 났는데 이거를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하냐 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물처럼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정권 교체된 이후에 검찰이 또 내부 시스템 정비와 또 하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이제 진행이 돼 왔었는데 이제 조금씩의 어떤 성과를 낸다고 할까요? 특히 이제 김성태 전 회장 상황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김성태 전 회장이 이민국에 체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민국에 체포가 되면 바로 소송 없이 이제 그 추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경찰에 가면 이제 소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5개월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네. 추방을 하게 되면 바로 또 현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참 공교로운 것이 두 회장이 함께 이래 지금 골프를 치는 데서 이제 송환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 법무부 차관이 태국을 한 차례 방문해서 태국 검찰총장에게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물밑에서 협상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연찮게 잡힌 게 아니라 뭔가 또 서로 간의 약속에 의해서 체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또 지금 의혹의 시선도.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김성태 회장 측에서는 쌍방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금이 다 막혀서 쌍방울을 살려줄 경우에 본인이 뭐 진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검찰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어쨌건 지금 수사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고 또 북한에 돈을 보내는 문제라든지
뭐 지금 이 또 배임 문제, 횡령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수사가 성남 FC도 그렇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수사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진 수사가 많다. 이런 지금 추측도 있거든요. 네.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아들 같은 경우도 당시에는 이게 수사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대화 내용, 마사지 업체에서 뭐 여기 어떻다 저렇다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상습 도박만 됐는데 이것도 이제 재수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남아있는 백현동 문제라든지 또 법인카드 문제라든지 아마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검찰의 어떤 출두가 이번이 끝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좀 셉니다. 이 검찰 소환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제목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불출마 없다 주워 담았지만 이 찍힌다고 찍혀지나입니다. 다름 아닌 나경원 전 의원 얘기입니다. 요즘 당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오늘 일거수일투족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오늘 아침부터 한 일간지에서 이 나 전 의원이 이 당대표 선거에 불출마는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보도가 나왔는데 불출마가 없다라는 건 결국 출마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쵸? 불출마 없으면 출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나 전 의원이 곧바로 이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 불출마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네.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거다. 지금은 윤 정부의 선거니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말한 건데요. 이 오늘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던 이 나 전 의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사표는 수리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못 받았고요. 저는 어떤 자리에도 연연해 않습니다. 불출마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직 출마와 불출마에 대한 고심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출마냐 불출마냐 5대5다 고심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앞으로 하루에 한 개씩은 좀 공개 일정을 갖겠다라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출금 탕감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 최근 자신의 저격수로 나선 이 홍준표 시장을 언급하면서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듣고 오시죠. 헝가리에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때 나와서 얘기한 제도였어요. 첫째 아이 낳으면 이자를 좀 탕감해주고 둘째 아이 낳으면 원금의 일부를 좀 탕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좀 했었는데요. 이거 갖고 파퓰리즘이라 해서 제가 나경원이 파퓰리즘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미 자리는 내놨지만 이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힘써 주시자 하는 말씀에서 건강 100세 가자! 2023년 응해! 고맙습니다. 네, 이런 논란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갑자기 등판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이 이 빚탕감 방안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전부터 네. 자신은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직접 만류하기도 했다라는 건데요. 어제 총리 이야기 듣고 오시죠.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 의원께서 저한테 그런 그 안을 보고하러 가져오셨다가 그거를 다시 가져가셨어요. 가져가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저출산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각부 장관들이 다 있고 대통령이 의장이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좀 풀 디베이트를 좀 해보고 필요한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 한덕수 총리가 나는 원래 반대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전반적인 이 흐름을 보면은 뭐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는 게 좀 탐탁치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우린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전해드렸었거든요. 이수아 기자. 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위원장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네. 대통령실 어제는 이 나 전 의원의 사의 의사를 전담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 문자로 사의를 표명하는 게 그게 사의 표명이냐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인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낸 것은 맞더라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나 전 의원이 직접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 확전을 피하려던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역시 나 전 의원 얘기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께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보시거나 시도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출마 지금 결정하신 부분 혹시 있으실까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 전당대회 이후의 당의 모습이 과연 내년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의 지점이 있다. 네, 보고 오신 이 영상이 어제 계속 양쪽의 입장이 엇갈리니까 기자들이 직접 나 전 의원의 집 앞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봐서 얻은 네. 대답입니다. 아직까지 대통령실에서 사표 수리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고요. 네. 이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방금 전에 오늘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네. 이 나 전 의원에게 이러다가 출마하면 반윤으로 찍히는 거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이 있었는데 궁금하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찍힌다고 찍혀지나요? 라는 다소 의미심장한 답을 내놨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네. 찍힌다고 찍혀지나요?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또 출마 선언은 아직은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끝까지 사의를 받지 않고 계속 반려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를 겸직을 한다고 해서 아예 못 나오는 건 저게 이제 비상임이기 때문에 네. 그거가 출마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도 처음에는 이제 이 부위원장직을 유지를 하면서 당대표에 좀 더 이거에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좀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가 처음에 알려지면서 이제 욕심쟁이다 오히려 막 공격을 받았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라디오에서 공직을 내려놓고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사실상 던져버린 거죠. 그럼 네. 나 이제 자유롭게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볼게. 찍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되게 이제 미묘합니다. 사실 네. 이제 보수 유권자들의 그러니까 특히 당원들의 이제 구성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정말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몰아줘야 돼라는 분들이 정말 다수일까 당원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다만 그렇다고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사사건건 갈등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게 이제 과거에 김무성 이를테면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사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우려와 반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반윤까지 가지는 않으면서 친윤, 범윤으로 하면서 또 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그런 친윤의 불만이 있는 세력까지 모으는 일종의 줄타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찍힌다고 찍혀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전혀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과반 이상 60, 70이면은 네. 소위 말해서 친윤, 윤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상황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봤을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하여간 상황을 보면서 설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모호한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원하는 건 범윤으로 분류가 되면서 당대표에 나가는 거. 그게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아까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런 얘기도 지금 했습니다. 약간 또 한 발 물러서는 걸까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전 의원 오늘 오전에 인천시당에서 또 신년 인사회가 있었었는데 이수아 기자. 네. 여기서는 또 등장을 안 했어요. 네, 나 전 의원이 새해에 매우 바빴습니다. 온갖 단신년 인사에 다 모습을 드러내면서 발언을 이어왔었는데 맞아요. 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어제 제주시당 행사에 불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천시당은 어떻게 되지 여기에 관심이 쏠렸던 건데 네. 오늘 인천 신년 인사회에도 나 전 의원이 불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네.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네.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린 동작구청 신년 인사회 있잖아요. 네. 이거하고 인천시당하고 겹쳤습니다.
길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 전 의원은 이 동작구를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나 전 의원이 없었던 이 인천 신년 인사회에서 이 나 전 의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와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혹시라도 당의 분란과 갈등을 자양분 삼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키우려는 사람, 당 지도부 될 자격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지만 나경원 전 의원 조금 전인 오후 2시에 열린 이 서울시당 신년회엔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불과 몇 시간 전에 인천시당에서 나 전 의원을 저격했던 방금 들으셨던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 김기현, 안철수 등 이 당권 주자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눈에 띄었던 건 이 나경원 전 의원을 소개하는 이 사회자의 멘트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가장 보고 싶으셨던 우리 당의 소중한 지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저희들의 네, 사회자가 나 전 의원을 여러 번 불렀는데요. 나 전 의원을 동작을로 한 번 소개하고 이어서 이 다른 당권 주자들 이름을 차례로 연이어 불렀습니다. 사실상 이 나 전 의원을 당권 주자로 한데 묶어서 소개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나 전 의원 별다른 거부 반응이라던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당권 출마 선언을 사회자가 대신해 준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각종 당 행사에 지금 빠짐없이 이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얼굴을 비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당내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나 전 의원 출마가 당 입장에서는 불편하다,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심기 불편한 걸 드러내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조수진 의원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죠. 지켜봐야 되는데 양손에 떡을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 그렇게 나온다면은 부위원직을 사퇴하고 나오는 수밖에 없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을 막기 위해서라도 100% 당원 투표예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위한 여당 지도부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그런 무리수를 감안하고 나오는 경우에는 잃는 것도 많겠죠. 네, 한편에서는 나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해도 이 당선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 지지율은 신기루 같은 것인 만큼 이 당원들이 등을 돌리는 건 순식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또 한편으로 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나 전 의원이 유승민처럼 반대 운동하듯이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이준석처럼 정치 평론을 할 수도 없다라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이 같이 거론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친윤계에서 이제는 나이 연대, 그래서 나경원, 이준석 연대, 나유 연대가 탄생할 거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이 머리에 김장인이 뭐니 이런 생각만 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비겁하게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삼성 간호다, 그러니까 근본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나 전 의원과 대통령실 논란을 학폭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장관급 공직자인 나 전 의원이 정책 한마디 한 걸 두고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하고 이 지목을 하니까 윤핵관들이 달려들어서 집단 린치하고 왕따시키는 게 학폭 사태를 보는 것 같다라고 저격했습니다. 굉장히 이 발언 수위가 셉니다. 이현정 위원님. 근데 사실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선 범윤으로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지만 일단 나오면 바로 반윤으로 분류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 연대, 나유 연대 가능성이 없는 걸까요? 참 정치가 생물이죠. 지난번 당대표 경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서로 같은 하늘에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또 편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참 묘합니다, 정치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번 3.8 국민의힘 경선을 어떻게 성격 규정하느냐,
거기서부터 상당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번 경선은 내년 총선이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를 평가받는 그렇다면 당이 한 몸이 돼야 된다. 예전 이준석 사태가 사실은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듯이 이제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뼛속 깊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경선은 친윤만 했지 사실은 범윤, 뭐 반윤은 없다라는 이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자칫 이 황금 기간인 올해를 당과의 대통령 갈등으로 보내버리면 내년 총선은 굉장히 어렵다. 네. 자, 그런 판단에서 지금 이제 나경원 의원의 저 어떤 이 스탠스 이걸 갖다가 아마 당내에서도 많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나경원 의원이 조금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지금 더 유지를 할지 떨어질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게 오래 걸리면 상당히 필요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리더라면 이제 결단을 해야겠죠.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간에 네. 그래야지 계속적으로 하루 아침 저녁으로 말이 다르고 이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이 정치적 가치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뭐 조만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필요증이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줄다리기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나경원 전 의원한테 이 타격이 오히려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 좀 주셨는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 과연 나와서 그럼 당선이 될 것이냐 여부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수아 기자. 네. 나경원 전 의원 지금 나오면 당선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저희가 보니까 나 전 네. 의원 여전히 많이 앞선 1위 선두입니다. 보시면은 30.7% 여당 맞네요. 지지층의 당대표 적합도가 이 정도로 나왔고 네. 이 뒤에가 김기현 의원이 18.8%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될 거는 2위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인데요. 네. 이 같은 조사기관에서 지난번에 당대표 선후보 조사를 했을 때는 이 나 전 의원도 물론 많이 뛰었습니다. 22.3%에서 거의 8.4%포인트 오르긴 했는데 네. 이 김 의원이 같은 기간에 거의 10%포인트를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다. 저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자꾸 이 출마를 미루다가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늦추면 늦출수록 타격이 본인한테 올 거다. 김기현 의원한테 뒤처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2월 2일, 3일이거든요. 네. 등록이.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설 연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게 이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초예요. 네. 그러면 이 기간이 너무너무 막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긴 기간인가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마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충분히 아마 나경원 전 의원은 즐길 것 같고, 그러니까 보수가 왜 나경원을 좋아하느냐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의 이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좀 뭐 외모도 어느 정도 덕을 보고요. 그리고 엘리트, 야무지다. 근데 이제 안 좋은 게 약간 깍쟁이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수층이 가장 좋아하거나 그 감정이 어떤 거냐면은 짠하다였어요. 짠하다. 그러니까 우리 영애가 일찍이 엄마 아빠 잃고 고생 네. 많이 했대 짠하다인데 지금 사실은 정치 윤심으로 탄압하는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되면서 네. 나경원한테 짠하다가 겹쳐지면은 이게 단순하게 그 찻장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그리고 절묘하게 지금 줄을 타고 있거든요. 어쨌든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단합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이게 결코 불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 지지율을 더 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 1위가 상당히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경원 전 의원 사실 윤심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당대회에 나오냐 마냐 이걸 갖고 지금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지금의 상황을 놓고 2014년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잠깐 영상 보고 오실까요? 저거 한 달 전에 붙였는데 가만히 있어. 네, 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옥새 들고 나르샤. 이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진박과 비박의 이 당대표 싸움에서 비박인 김무성 당시 이 대표가 당선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천 때 이 공천을 진박을 주냐 뭐 비박을 주냐 이 과정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를 들고 뭐 날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되면 옥새 들고 나르샤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실제로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역사가 있잖아요. 항상 대통령과 당 대표가 갈등을 빚을 때는 그 선거는 다 망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선거도 사실은 이제 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여당 같은 경우는 당 대표가 전면에 나서는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보고 이 정부의 성과를 보고 찍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 선거가 윤석열 선거지 과연 내년 총선이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가 된다 그러면 나경원 선거는 아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게 차기 어떤 그 권력의 어떤 이 현상으로 비춰지면서 조기에 그 권력이 균열을 날 수가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네. 여권이라는 게 항상 차기 잠룡들이 활동을 하는데 차기 잠룡이 대통령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될 경우에 그 경쟁, 자기 정치 때문에 공천도 상당히 망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 계파를 형성해야 되니까 다른 파들이 견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처음부터 당내나 대통령실은 무조건 다음 이 대선에 나가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나경원 전 대표가 될 경우는 굉장히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사전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저도 아마 김준일 대표 이야기처럼 조만간 아마 나경원 대표도 이 뭔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명성을 계속 조금 높여나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서 당원들이 이번에 100%지 않습니까? 네.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고 당원들의 어떤 생각이 윤 대통령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널리 알려진다 그러면 그건 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오고 자칫 이 상황에서 나경원 전 대표가 행동을 할 경우는 당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지금 나경원 전 의원한테 지금 쏟아지는 약간 우려 섞인 이런 시선들. 근데 지금 이런 시선들을 오히려 조용히 좀 약간 즐기는 것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입니다. 네.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나 전 의원의 출마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안 의원 이야기 직접 듣고 오시죠. 저는 출마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예. 저는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세요? 네, 진심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다양한 변수들,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해서 누가 당선될지 알 수가 없게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예. 당을 위해서 드리는 예. 말씀인 거죠. 네, 일단은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당을 위하는 마음만 있지는 않을 텐데 이 제1후보인 김기현 후보에 이어서 나 전 의원까지 경선에 뛰어들면 이 표가 분산되는 만큼 결선까지 가면 자신에게 좀 더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철수 의원은 뭐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라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하면 안철수 의원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도 이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강재묵 기자 준비했죠? 네, 김건희 여사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제목은 서문시장 찾은 김건희, 윤 좋아하는 베개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이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명절 식자재를 마련하면서 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소상공인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보낸 건데요. 저희가 직접 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떡집 또 이제 뭐 어묵집 등을 방문하면서 상인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저렇게 가게마다 시식을 하면서 뭐 이렇게 맛있다 이렇게 전통시장은 시식이죠. 맞습니다. 맛있는데 뭐 도대체 비결이 뭐냐 이렇게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계속 상인들과 좀 대화를 나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트를 보내는 장면들도 좀 있었었고요. 이어 저기 이렇게 조금 있으면 보이실 텐데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는 상인분들이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분을 좋아하시면서 꼭 다시 좀 방문해줘라 하면서 이 손을 맞잡고서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약속을 하는 뭐 그런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하면서 이제 지지자들과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내용이었었는데 또 특히 좀 재밌었던 내용들이 계량한복집을 좀 이어서 찾았는데 뭐 저희 대통령이 뭐 워낙에 덩치가 크셔서 몸이 크셔서 맞는 옷이 있을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주변을 좀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듯한 장면들도 있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침구, 이 베개를 파는 좀 가게를 좀 방문을 했습니다. 이 특정 상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이게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베개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담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이 현장 분위기 저희가 일단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산 어묵인데요. 고급 어묵 전문으로 해서 많죠. 그래도 사진상 보면은 네. 색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색깔은 뭐 보통 남자분 대통령께서 쓰시기에는 녹색이 그럼 대통령께를 위해서 할까요? 네, 저 모양 베개 윤 대통령이 제가 늘 베는 베개라면 이렇게 애정을 앞서 표현한 바가 있었던 내용 베개거든요. 이 SNS 통해서 이 윤석열 베개라는 이 상표와 함께 네. 이 해당 베개가 소개되면서 이렇게 좀 관심을 사고 좀 이렇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던 베개입니다. 이를 기억한 이 김건희 여사가 역시도 이 방문해서 네. 우리 대통령이 좋아하는 베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인데요. 이어서 또 이제 뭐 겨울 양말 등을 파는 가게들을 방문해서 이 양말 300켤레 등을 이렇게 구매를 한 뒤로 이 네. 자리를 이제 옮기는 장면 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뭐 설을 앞두고 영부인이 뭐 전통시장 어떤 진작 차원에서 전통시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국에 많은 전통시장이 있는데 꼭 대구의 서문시장을 갔다는 거, 요게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서문시장이 바로 이 보수의 성지라고도 불리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네. 이 역대 수많은 정치인이 보수의 한 표를 호소할 때마다 꼭 방문했던 곳이 이 서문시장입니다. 이 성지가 된 이 배경의 중심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구 출생의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서문시장을 찾은 걸로도 유명한데요. 저희가 직접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계속 잡고 나가면 된다. 밀어. 내려가. 빨리 가요. 다쳐. 빨리. 개발하셨나요? 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 만두도 만드셨어요? 예, 싸드리겠습니다. 네, 영상에 담긴 시기보다 이 앞선 이 당대표였던 시절부터도 이 서문시장에서 길을 받곤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정이 각별했습니다. 즉, 이 보수의 좀 전초기지가 된 셈인데, 이어서 이제 때문에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도 이 서문시장을 찾아 이 먹방 사진 같은 걸로 좀 유명을 했었죠. 이 수제비를 맛깔스럽게 먹는 사진 그리고 영상 등이 다 저희 서문시장에서 있었던 네.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이 역시 홍준표 현 대구시장도 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당시에 이 서문시장에서 출마 선언을 한 만큼 이제 장소에 좀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다 왔었네요. 네, 뭐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오늘은 못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네.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한 22일 동안 계속 다니다 보니 목이 다 쉬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서문시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서문시장만 오면은 하여튼 뭐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하여튼 뭐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취임하고 다시 이렇게 뵈니까 정말 선거 시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열심히 성원해주고 지지해주시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김준일 대표님. 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도 없이 대구 서문시장을 이 시점에 찾은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앞에서 쭉 나왔지만은 네. 보수의 심장이죠. 특히 서문시장이란 곳의 상징성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가면은 힘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힘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이제 뭐 이런 환호하는 장면들 우리가 이렇게 환호받는 정권이고 대통령이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다만 저는 사실 조수진 의원이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치적 감각이. 네네. 제가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한다라면 저는 광주를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서문시장을 찾고 여사는 광주를 찾고 이러면서 이런 메시지들이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는 게 진짜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거 아닌가.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아유 조언까지 주셨습니다.